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공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와서도 반공과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이 나라에 언제부턴가 이 반공이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88 올림픽 때 노태우 정부 때에 공산국가가 이 올림픽에 참여하면서부터 이 반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막스 레닌주의 사상 주입 교육이 학교에서 그 좌파들의 교육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그 가치를 상실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를 독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법안으로 올려놓게 되면 또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라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정말 국회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잘못된 사상도 있지만 부정선거로 인해서 인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상한 집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지난번 24년 10월 2일 날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면서 3개 법안을 돌려보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상설특검을 하겠다. 왜 대통령은 자꾸 우리가 건의한 걸 갖다가 부결시키고 다시 제의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3개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을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고,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화폐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잘못됐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모든 타켓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타켓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약한 최순실을 공격하고 그 최순실을 공격해서 결론은 박근혜를 탄핵한 것처럼 역시 또 그 옆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22년도 5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근데 2022년도 11월 달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그 좌파 세력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아니, 말단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는 처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언론 보십시오. 이 관련 기사의 프레시안에서도 보면 김건희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건희 이번에 국익 공연 황제 관람 의혹 보도다.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겨레에서 보면 김건희 특검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이 다 집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아직도 언론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 연합뉴스에도 보면 민주 김건희 심판본부 구성, 특검법 부결 시 내달 재발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사실은 아닌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민노총 안에 있는 언론 노조들이 지금 다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고 신문사를 장악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시사저널에서도 김건희 게이트 파상공세 코너 몰리는 검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죠. 또 여기도 보면 뭐 김건희 리스크, 사과, 카드 고심하는 용산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딱 뽑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뽑게 되고, 그리고 최재형이 김건희 명품 불기소 이것도 뽑아내지만 하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도 찾아봐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계속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겨레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주간조선에서도 이제 김건희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거 음모론을 계속 꾸미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보면 이게 국회에서만 아니라 언론도 이렇게 몰아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말 무슨 큰 일을 범했나? 큰 죄를 범했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을 보면 여기 나오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에요. 이게 특검에 관여될 게 아닙니다. 그 국정을 관할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이게 특검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특검을 하려면 사실은 문재인이나 김정숙 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당대표였던 분이나 김혜경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검법을 해야 되잖아요. 공직자로 있을 때 어떻게 돈을 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입법 독재, 이건 법도 없어요.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민주당이 특검 후보, 이제 이 독소 조항이 여기 들어있는데 특검법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야당 여당이 연합해서 이렇게 후보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못 끼게 돼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은 그 자기들이 공천을 해서 올리면 대통령이 우리가 올린 사람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임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소 조항으로 지금 있고, 이제 문제점을 제가 여기 지적해 봤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사건이 결혼하기 전의 일,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특검의 취지도 권력형 비리, 여기 보십시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분이 권력형일 때가 아니라 민간인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으로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 사람들은 혼란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 KGB 있던 그 베즈 메노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4단계. 그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도덕성이 부패되게 한다.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막 나라의 법을
이 도덕성이 부패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갖다 주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쟁. 예?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계속 투쟁하게 되고 기업과 노조들이 투쟁하게 되고 정치에서 야당 여당 싸우고 뭐 개딸인지 참딸인지 이런 데 나서서 막 싸우게 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세 번째 가서 이제 이 강력한 뭐 국민들이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없냐. 그래 가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면 그 파쇼,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고 안정화한다 하면서 숙청 작업하면서 공산화 사회를 만드는 게 4단계거든요. 지금 우리 범법자들인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설쳐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나라가 혼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왜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빙빙 돌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제 나라를 치료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야 돼요. 반공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듯이 파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63.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간호사로 보내고 탄광으로 보내고 대통령이 가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지 눈물을 다 흘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그리고 뭐 우리가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들 내보내게 됐다든지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저 해양 그 어부들이 돼서 고기 잡으러 나가게 하고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나가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도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기업가들을 살려가지고 우리나라 중동에도 내보내고 말이야. 이래서 나라의 경제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한 잘못된 사상 주입을 받은 사람들이 입법부를 장악해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입법부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나라 상권 분립 아닙니까? 지금 이제 사법부도 이 판사 임명하는 건 가지고 또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입법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강하게 행정부 수반답게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법이 아니거든.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로 거짓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수사 범위를 윤 대통령까지 확대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위협하는 얘들은 목표가 어디냐?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래서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끌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요약을 해보면 도이치모터스 고노스 회장이 주가 조작 의혹을 해서 유죄로 판결됐어요. 이 사람이 그 고노스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위탁받은 거 아닙니까? 주식을.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투자해서 뭐 한 건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는 4천만 원인가 적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고 중이고 이때 고노스 회장과 친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현재 검찰 수사 중입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본인 모르게 계좌 이용당해 오히려 피해자 또는 손해만 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긴 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본 사건이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주가 거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언제냐? 2010년 1월 14일에서 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거는 2012년 3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뒤에 대통령 결혼했는데 왜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국검 대상인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거냐? 나라가 혼란해지는데 이제 옛날같이 국민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 계좌를 일임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회수를 했어요. 2010년 5월 20일 계좌 회수 당시에 약 4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요. 이익을 많이 봤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 증거에 보면 주식 거래를 전화로 주문했어요. 긴박한 시세 조정을 하면서 직접 HTS를 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일임한 약 4개월 동안 도이치모터 주식 거래가 일어난 기간은 단 7일에 불과해요. 7일. 7일 동안에 주식 거래했는데 이 2010년 1월 14일에서 2월 2일까지만 거래했고 이 5월까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자꾸 뭘 하겠다.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던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건 7일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때 7일 동안은 주식 투자했을 때 7일간의 주식 흐름을 보면 별다른 주가 변동이 없었어요. 뭐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주가 조작했는데 주식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최고점일 때는 정작 거래가 없었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최고 정점에 오를 때는 거기 보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 3월에는 오히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주가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특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회가 정쟁을 일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최상병 특검법 이걸 보면은 이것도 이제 23년 7월 최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로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 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십시오. 독소조항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여기도 이제 특검할 때 우리가 추천한 사람으로 해라. 그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잖아요.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라. 수사 대상, 기간, 범위, 임의로 선정해서 특검 상황을 언론에다 브리핑하겠다. 자기들이 그 특검이 되면 언론에다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 보십시오. 경찰과 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이라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으로 공정성, 중립성 훼손. 이거 아까 김건희 여사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표를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좀 이 국정감사 지금 하잖아요. 국정감사. 지금 국정감사하면 나라 살림에 대해서 감사를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사람 안 쳐다놓고 이상한 얘기들은 하고 앉았고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 앉아 있고요. 여기서 나는 이 국회가 지금 존재 가치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국민의 그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돈을 써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인데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령이거든요. 만약에 이 돈을 지역의 화폐에다가 이렇게 다 쓰게 해버리면 국가 부채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때
빚을 얼마나 많이 늘려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1년 동안에 이 부채의 빚 상환하는 돈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서 50조가 나갑니다. 50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독일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요 얼마든지 형평성 있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지, 정치인들이 말이야 자기들 권력 삼아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만 많이 뽑아놔 가지고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 지역 화폐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역에서 마음대로 이 돈을, 누가 이 돈을 다 댈 겁니까? 이번에도 저 영광 군수 뽑는데 보니까 뭐 100만 원 주겠다, 120만 원 주겠다.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 아니 세상에 자기 재산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군수 정도면 뭐 돈 써봐야 5천억 정도 예산이 될 텐데 이걸 110만 원, 12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자기 돈 아니니까 막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역 화폐를 뿌린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죠. 문제점. 지역별 발행 경쟁에 따른 발행 비용, 보조금, 관리 비용 등의 손실 증가가 연간 2천억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할인율 차익을 노린 현금 깡. 우리도 그 전에 교회에서 할 때 이렇게 카드를 줘 보니까 이걸 깡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단속에 따른 행정력 낭비. 또 기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중복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기존 재래시장에서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이걸 또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버리겠다? 이게 완전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 재정 부담만 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면 지역 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3조 1,777억 원을 국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 돈을 뿌리고 뭐 국가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때 돈을 너무 뿌려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수습해가지고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물가만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 전 정부가 잘못한 거 수습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러냐고 비판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큰 배를 돌리려면 서서히 돌려야 되듯이 나라 경제도 회복되는 데는 서서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역화폐법 개정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제발 국검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제의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왜 대통령이 이렇게 사사건건 올리는 것마다 거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법안을 올리면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게 제의 요구권은. 이게 의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왔으면 대통령, 이게 상권 분립의 아주 원칙이라고요. 근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요, 이런 법령이 왔을 때 이거 잘못된 거라고 돌려보낸 게 656건이에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78번을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이 아닌 거 이거 오면 언제든지 거부하시고요. 나라를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기 없고 욕먹더라도 개혁을 하겠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 지지율이 1% 떨어져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과제는 노동개혁해야죠. 여기는 아주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들어가서 아주 마음에 놓여요. 연금개혁하죠. 교육개혁해야죠. 이런 개혁이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저 진보 좌파 세력에다 이 교육을 맡길 수는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잘해서 정말 그 좌파에 의해서 교육이 가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교육감을 뽑아야 돼. 근데 대통령도 교육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참 점잖으신 분이 요즘에 아주 국회의원들에게 소리도 치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한도수 국무총리가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지금 입법부 그 폭거에 모욕과 능멸의 정치적 법안들이 있다면 계속 제의 요구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정말 더 이상 나라가 혼란하지 않도록 체계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좀 국회도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국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내일의 투표를 바라보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라보고 좀 정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